안녕하세요. 범바라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상황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강남 쪽 아파트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소식이 지금 주를 이루는 가운데 살짝 지금 비껴가 있는 경기도, 특별히 외곽권은 엄청난 지금 폭락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요. 그래도 서울과 좀 인접해 있는 과천, 광명, 성남 이런 쪽들도 지금 전세가 매매가가 급매 현장에서는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죠. 그만큼 지금 경기권 아파트의 이 약세 현상은 역류 현상, 결국 강남에서 비롯된 하락 현상이 전체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서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 경기권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다시 튕겨져 나와서 강남 쪽으로 그 역풍을 불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앞으로 서울 집값의 어떤 선제 지표의 역할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이 일단 선제 지표가 됐다가 그 파장을 받은 경기도가 다시 하락세가 더 깊어지게 되면 다시 역으로 강남 쪽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이 집값의 하락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이 과천시 전세가가 이제 한 15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높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직전 거래가와 한 3억 정도의 갭이 지금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3억 정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값이 거의 강남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전세가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아마 경기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성남과 함께 그 수치를 드러냈던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직전 거래가 전세가에서 3억 정도 전혀 나질 않았거든요. 1억도 움직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아주 빡빡하게 올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천 집값이 왜 단단했느냐? 전세가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중간이 좀 비었죠. 그러니까 거의 10억에서 20억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매매가가 너무 뭐 거의 그냥 저세상 가격 될 만큼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못 쫓아가니까 당연히 엄청난 갭이 떴는데, 여기 과천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하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는 어떤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이게 지금 전세가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매가가 확실하게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 약세가 결국 매매 약세로도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과천 프루지오 서밋 보시면 전세가 9억에 나와 있습니다. 15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매물은 이제 9억, 그러니까 10억이 뚫렸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가격 하락 양상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매물 현상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진 않고 있지만 가격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떤 이 하방 압력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특별히 다주택자들이 경기권에서 가장 사랑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과천 쪽은 거의 강남 수준에 가까운 집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남의 매물을 홀드하면서 여기서 남는 여윳돈 가지고 과천이나 성남 그리고 광명 쪽으로 돈을 많이 투입을 했었죠. 그래서 뭐 엄청난 시세 차익 챙겼고, 지금 정부에서 확실하게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조차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남는 여윳돈 가지고 좀 생산적인 어떤 이 가치금융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다 몰빵으로 아파트에 쏟아 넣었으니까 집값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던 겁니다. 과천 프루지오 서밋이 21억 8천 지금 찍고 있고요. 근데 매물 전세가는 지금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매물량을 보시면 2월 24일 465채 정도 나와 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매물 출애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내상, 계속적으로 가격이 밑으로 깎여 내려가는 어떤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도 상황이 강남권에 가려져서 급매 상황이나 또 전세 상황이나 여러모로 호가 부분에 있어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갑자기 대장단지들이 뭐 위버필드 같은 곳, 그리고 뭐
프로지오 서밋 같은 경우 매매가 금매가 뚝 떨어지게 되면 뭐 엄청난 충격적 지표를 갑자기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 과천은 지금 거래량이 5건밖에 안 됩니다. 2월 달 들어서. 그만큼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거의 이제 뭐 스탑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물은 이렇게 지금 걸려 있고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팔려고 내놓은 매물 호가세도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물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가격 내상을 충분히 많이 입힐 정도의 거래량 축소가 굉장히 매물 호가세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집값이 올랐던 경기권이 휘청거리는 건 결국 그동안의 상승세 너무나 피로도를 높여줬죠. 야, 뭐 서울 떠나서 경기권 쪽에 집을 직주 근접한 좋은 위치에서 좀 얻으려고 해도 강남 쪽에 가격까지 줘야 하는 그 피로도, 그러니까 다 서울 외곽으로 젊은 사람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참 기가 막힌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강남권 가격이 흔들리니까 당연한 역풍 현상 지금 맞고 있는 거고요. 경기권 상당히 과천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과 광명, 또 용인시 기흥구, 수지 등등 해가지고 거의 도미노 현상에 가까운 어떤 하락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분당이 서울 접근성 좋고 강남 접근성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 신규 분양 충격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분당에서 이렇게 미분양이 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의문부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무더기 미계약 발생했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어떤 곳이냐? 바로 더샵 분당 센트로입니다. 여기 분양 당시에 분양가가 20억을 찍었었어요. 강남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2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렸었습니다. 그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찍었는데 결국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의 확정적인 어떤 도장을 꽝 찍어야 될 시점에서 다 계약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거의 50채가 나왔습니다. 일반 분양이 한 80채 정도 가까이 되는데 50채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70% 가까운 포기 확률 아닙니까? 뭐 다름 아닌 60제곱, 70제곱, 80제곱미터도 15억하고 18억하고 20억이 넘었습니다. 경기권 아파트예요. 경기권. 강남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분당에서 오랜만에 분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해서 당첨돼야 되겠다 하고 청약통장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당첨되는 행운을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50채가 한꺼번에 계약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해버렸다. 100기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강남, 특별히 인접한 분당 20억에 내가 집을 샀어도 요거 40억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했었거든요. 지금 강남 아파트값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분당은 거의 곱하기 2배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하락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더샵 분당 센트로 같은 아파트들이 50채 이상의 무슨 집집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아파트 한 채에 20억이 가까운 분양가고 요 금리가 7% 이상 물어버리면 이거 앞으로 원금 이자 갚기 위해서는 2배 정도 올라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배 두들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오를 가능성 별로 없어요. 분당도 지금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분위기로 봐서 자본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권 뭐 서울 인접하다고 해서 그동안 올랐던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다? 천만에이션. 어떻게 해서든 청약 당첨은 했지만 금리와 집값 상승 한계가 딱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50채 가까이 무더기 계약 포기가 계약서를 포기해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보이면 이제 뭐 70% 가까울 정도죠. 80세대 모집인데 뭐 50세대 이상이 나왔으니까. 아마 분양 주체 더샵 여기 건설사들도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겁니다. 더샵 하면 여기 1군 브랜드 아닙니까 거의. 지금 경기권 아파트 현실을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도 운영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입지가 좀 좋으면 분양가를 좀 높여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분양이 좀 잘 돼야지 건설사 또 이 자금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수요자들이 진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기 뒤늦게 두드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 봐라. 지금 부동산에서 돈 다 빠져나가고 있고 결국 더 오를 거라 예상했던 그 기대는 와장창 지금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샵 분당센트로 여기 굉장히 입지 좋습니다. 수인 분당선 지나가고요. 전철역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굉장히 뭐 생활권도 뭐 강남 부럽지 않은 뭐 강남 인접성도 굉장히 좋으니까 판교도 가깝고 이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포기한다. 결국에 가서는 이 아파트 값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게 될 것인지 계산이 지금 쫙 깔리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도에 지금 매물 폭주량 뭐 어마무시하고요. 16만 천 건에서 지금 17만 거의 만 건이 올랐습니다. 만 채가 지금 튀어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만 채 정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1만 채 정도 나온 물량에 대해서 전혀 수요가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거의 20만 채 아닙니까? 매매, 전세, 월세 합쳐서. 지금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2시간 전에 SNS 글을 올렸어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보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권력은 결국 권력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사회를 비정상사회로 이걸 잘못 휘두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잘 사용이 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두 가지 워딩을 딱 던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 권력이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규제, 그 근본적 목적이 뭐냐? 결국에 가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구조적인 이 비정상이 가장 어떤 샘플의 어떤 이 영순위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아파트값, 이 비정상적인 왜곡된 거를 정상으로 바꿔버리겠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대통령이 최전방에 서서 지금 비정상적인 집값과 싸우고 있는 상황, 결국 집값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의지 표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라성과 같았던 경기도 요지의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의지가 뭐 1000개, 10,000개의 부동산 공약보다 더 확실하다. 뭐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대통령 중심제니까. 자, 아파트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왜곡. 결국 경기권마저 강남권 가격까지 가깝게 될 정도로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현상. 이게 한국 부동산의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뭐 형식적이고 아무 뭐 효과 없는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최전선에 나서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집값에 확실한 조정기를 오게 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권 보십시오. 살벌하지 않습니까? 무수리 집 좀 나오는 거 보세요. 김포, 고덕, 오산, 화성, 농탄, 더샵 분당 센트로, 인천, 왕길역, 아테라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쏟아져 나와도 사람들이 물지를 않아요. 왜? 너무 집값이 올랐어요. 분양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분상제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강남에 분상제 있지 않습니까? 강남 분상제 할 필요 없거든요. 20억 하는데 분양가가. 비강남 쪽에 분상제를 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선상이 지금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분양시장의 분양가도 조금 개혁의 대상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무튼 무순위 줍줍 털어내기는 거의 모든 곳이 경기권 아파트가 차지할 정도로 무적의 직진 현상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권 아파트 하방 압력이 얼마나 거세게 다가올지 보여주는 선제 지표가 되는 건데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이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직격하죠.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습니다. 자, 뭐 농림수산품, 공산품, 전력가스, 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유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 지금 환율 부분이
아직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당연히 뭐 중간재를 가공해서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 등락률 보시면 부동산 지금 가중치가 65.5%입니다. 자, 결국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속해서 진두지휘 해가면서 부동산 정책 지형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 집값 자체를 비정상화된 것을 정상으로 돌리려 하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지금 물가 자체도 영돈되고 모든 경제 생태계를 지금 직접적으로 가격하고 있는 이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가 결국 모든 물가를 들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환율 부분도 있어요. 근데 환율은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 스스로가 뭔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이 됩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거 안정, 집값 안정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물가 지수까지도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가 상승이 환율의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쪽으로 기울어진 이 가격 급등세가 결국 뭐 주거 비용 극단적으로 높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전체 물가를 자극하는 왜곡된 경제 지표 형성하고 있고, 결국 망국적 부동산이라는 말에 현실적 넘버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것도 집값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못 내리지 않습니까? 가계신용. 자, 지금까지 집값 문제가 생산자 물가지수 올리고 전체적으로 물가지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또 신용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78조 전분기 말 대비 14조 원 증가했다. 결국 대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이 신용 증가, 빚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빚이 1978조. 뭐 어마무시 올랐었고 다시 이거 오름 추세로 간다는 거. 결국 집값을 따라가는 빚의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계대출은 더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상들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에 대통령 오늘 일성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든다면 충분히 물가 부분, 그리고 신용대출, 가계대출, 개인의 어떤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전환점,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거의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엄청난 공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1% 이상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올라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시장하고 달라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외국 자본이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뭔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던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20만 원도 안 되는데, 하이닉스 이제 100만 원 지금대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 기업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 자체가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제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이었던 상승세가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가계빚을 조금 집값의 정상을 통해서 낮추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적으로 집값이 잡히면 금융시장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이 지금 상당 부분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서학개미들이 지금 수익률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유턴해서 다 지금 국내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때려 넣어도. 미국은 관세 때문에 이 관세가 결국 자국민의 물가 지수를 엄청나게 들어올립니다. 다 정가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싼 수입품에 대한 선택권을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주가도 지금 상당히 축상나게 만들고 여러모로 경제 자체를 좀 위축되게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직진하고 있죠. 미국은 참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좀 처해 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지금 작은 부분이 뭐 규제 지역 보시면 가게 또 뭐 사업자 등등 해가지고 대출을 다 이렇게 허들을 높여놨습니다. 더 이상 자금이 불필요한 투기적 자금이 못 들어가게. 그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도 지금 20%로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 유동성 부분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집을 사줄 수가 없어요. 사주고 싶어도. 왜냐하면 뭐 20억, 30억 되는 아파트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도 높아져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계도 지금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집값을 내려야죠. 끊임없이 내려야지 대출도 줄어들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이 줄인 파이 안에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5호가 내리고 10억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거래량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복사되지,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이제 위기의식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단기적 그리고 아주 폭이 깊게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믿기지 않는 내용, 미국의 개미들도 이제 동학개미로 전환하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죠. 더 이상 미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챙기지 못해. 한국 쪽으로 급전환해서 투자 위에서 잠을 이겨가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잠을 이겨가면서 미국에 투자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시간이 반대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잠을 이겨나가면서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는 미국 개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한국 시장에 향해서. 이런 얘기하면 에이 이런 식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아니 저도 못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는 어떤 물음표를 찍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자본의 흐름은 급격하게 한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확실하게 정상화되는 어떤 모습만 보여준다면 외국 자본은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왜? 이상 자산 시장이 정상화돼 버리니까. 경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잘못된 시장입니다. 이게 정상화로 복귀가 된다면 엄청난 자본 현상의 어떤 대부흥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정상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은 더 큰 기회를 얻을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공격적 관망세입니다. 좀 잘 지켜보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골든타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마스터 플랜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이 호재들이 정말 기회로 탈바꿈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모트 빵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